아버지, 피가 나온대요. 극중 영일은 임신 중인 미연의 갑작스런 하혈 소식을 전하는 그래. 넌 내가 그랬지? 미연은 황급히 서둘러 병원을 향하고 집안 식구들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요, 그냥 집안일밖에. 정신적으로 충격받은 일 없으세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미연은 걱정 반 불안 반 속에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고 행여 우리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 짧은 순간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한 미연과 영일. 이때 미연이 현대해상 구den굿 어린이 지알보험, 부양자 임신, 출산질환 입원급여금 및 부양자 임신, 출산질환 수술급여금 담보 가입, 하혈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과연 보상이 될까?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서 약관에서 별표로 정한 질환으로 입원, 수술 치료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약관에서 별표로 정한 임신, 출산 관련 질환을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와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 부종, 네. 단백뇨 고혈압성 장애. 및 고혈압성 장애의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 세 번째, 태아와 양막감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한 산모 관리. 네. 네 번째,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용어만 들어도 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네, 많이 생소하고요. 좀 더 네.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5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네. 대상 질환에 대한 뭐 관련 수술이라든지 네. 더욱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표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네. 보시고요. 먼저 그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서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 장애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네.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임신 중독증인 자간증, 전자간증 등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와 관련된 수술로는 보통 사실 이 질환과는 현재는 수술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시고요. 그러나 그 고위험 산모로 향후 분만 시에 제왕 절개술 등 입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러한 경우 해당이 되실 거고, 두 번째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의 질환으로는 임신 중 출혈, 네. 유산은 제외가 되는데 앞서 보신 그 엄마가 불났다의 김나온 같이 그런 출혈, 네. 그리고 임신성 당뇨병, 그리고 임신 중 정맥 합병증, 임신 중 비뇨 생식계 감염 등의 질환들이 있고요. 네. 관련 수술로는 정맥 합병증 중 혈전증에 대한 수술적 혈전 제거술, 네. 그리고 그 외 임신 중 마취 합병증으로 인한 폐, 심장, 중추 신경계 등의 수술이 있습니다. 네. 말이 약간 어려운데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대상 질환을 보시면 태아와 양막감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된 산모 관리이고요. 네. 관련 질병으로는 저희가 태아의 태위 이상, 그리고 모체 골반 협착, 그리고 아두 골반 불균형, 네. 모체 자궁의 기형, 그리고 양수 가다증, 양막 조기 파열, 태반 기형, 네. 전치 태반 많이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시고 이와 관련된 수술로는 제왕 절개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해당되는 질환으로는 조기 분만, 그리고 유도 분만의 실패, 그리고 자궁 무력증, 자궁 난상, 지연 분만, 그리고 분만 중 회음부 열상 등이 있고 관련 수술로는 제왕 절개술, 자궁 적출술, 열상 봉합술 뭐 이런 수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산후기 폐혈증, 그리고 분만 및 상과 수술 후 상처 감염, 네. 그리고 산후기 마취제 합병증,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뭐 유방염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 수술로는 수술 부위 파열에 의한 봉합술, 유방 농양 절제술, 그리고 네. 산후 출혈로 인한 자궁 적출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간전증이란? 자간전증은 임신성 부종 단백뇨 고혈압증이라고도 하며 임신 후반기 또는 분만 뒤 일주일 안에 생기는 급성 중독 증상으로 어린 초임부,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산모에게 주로 나타난다. 아두골반 불균형이란
태아의 머리와 모체의 골반 크기가 맞지 않아 정상 분만이 힘든 상태를 말한다. 네, 용어가 정말 어려운데요. 네. 좀 쉽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임신 출산 관련 수술에서 네. 이 제왕절개술이 포함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날이 좋겠다라고 네. 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네. 단순히 출산이 두려워서 네. 그냥 제왕절개술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약관에서 정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 먼저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네. 그 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으신 뒤에 네. 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하신 경우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앞서 말씀드린 임신 및 분만 중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산모의 요청에 의해서 네. 선택적인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 경우라든지 네. 또는 정산 분만 시에 일반적으로 시행한 회음 절개술은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네. 보통 약관에서 이 출산 임신 관련한 치료비는 이제 네.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임신 출산 관련 질환 담보에 가입을 하면 네.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치료비를 네. 질병 입원 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보통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시면 저희가 임신 출산 관련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담보, 저희가 임신 출산 관련 담보를 가입했을 경우에 이것이 보상이 되니까 기존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였던 질병 입원 의료비라든지 또는 입원 급여금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가끔씩 오시는데요. 네, 해당이 안 되시고요. 네. 다만 임신 출산 관련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신 경우에 네. 그 담보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네.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이 머리가 커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네. 이 경우에는 뭐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수술 급여금에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병명이 사실 상당히 좀 발음하기도 네. 힘들고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아이 머리가 커서 그 제왕절개를 하는 네. 경우를 저희가 질병명으로 말을 하자면 네. 아두 골반 불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아두 골반 불균형으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임신 출산 관련 담보에서 말하는 네. 질병이시고 또 그에 대한 수술, 제왕절개를 하시기 때문에 수술 급여금 해당이 되시고 입원 급여금도 해당이 되십니다. 예, 그럼 네. 또 하나 또 질문을 네. 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정말 산모에게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진통을 다 겪고 네. 몇 시간 동안 네. 그러고 해도 안 돼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만 중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난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난산으로 제왕절개를 하시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 난산이 포함이 되시고요. 네. 예, 물론 뭐 산모의 요청에 의한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이 아니라 난산으로 인해 의사가 판단을 하여 의사가 진단을 해서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엔 네. 해당이 되십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네. 태아가 자궁 내에서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소파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담보에서는 유산에 대한 치료비는 유산에 대한 수술 치료는 네. 해당 담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앞서 그 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유산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네, 물론 그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담보가 있는 상품, 저 구댕굿 어린이 CI 저희 회사에서 지금 판매되는 네. 구댕굿 어린이 CI 0809의 경우에는 부양자 유산 수술 급여금이라는 담보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그 담보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상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임신 출산 관련 질환 담보에서는 네. 해당이 안 되세요. 예. 물론 유산에는 그 자연 유산이라든지 그리고 인공 유산 및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계류 유산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담보에서는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임신 네. 중에 입원을 하면 네. 무조건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입원 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 해당 상품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질환에서 네. 예, 정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네. 결국 임신 중에 입원을 하였으나 다른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하실 수 있겠죠. 뭐 중간에 교통사고를 당하신다든지 네. 뭐 산모에게 다른 질병이 생겨서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담보에서는 해당이 안 되시고요.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네. 그 치료의 직접 목적을 위해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을 위해서 네네. 입원하신 경우만 해당이 되십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부den굿 어린이 CI 보험은 태아 혹은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인 태아가 출생 전 사망 시, 즉 유산 혹은 사산된 경우 태아 피보험자 담보들은 모두 소멸되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부양자에 대한 담보들, 부양자 임신, 출산 질환 입원 급여금 및 수술 급여금, 부양자 유산 입원 급여금 및 유산 수술 급여금 등 부양자 관련 담보는 부양자가 사망했을 때 특약 소멸이 되므로 태아가 유산 사산되었더라도 부양자에 대한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담보에 대한 납입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인 태아가 유산된 경우 계약을 유지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자 임신, 출산질환 입원 급여금 및 수술 급여금, 부양자 유산 입원 급여금 및 유산 수술 급여금은 일시납만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임신, 출산질환 입원 급여금 및 수술 급여금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부양자 유산 입원 급여금 및 유산 수술 급여금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시까지임을 주의하세요.